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쓰면서도 그 위대함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의 글자 한글입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한글을 읽고 씁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지나치지만 사실 한글은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인류 역사에서 손꼽히는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음에 글을 읽고 쓰실 때 마음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세상의 다른 글자들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전 세계에는 수많은 글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자연스럽게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은 다릅니다. 만든 사람과 만든 날짜,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 그 깊은 뜻까지 또렷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세계에서 아주 보기 드문 글자입니다. 바로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만드시고 1446년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온 백성에게 펴내셨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말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 시절에는 우리 글자가 없어서 어려운 한자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글을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고 보통 백성들은 글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를 몹시 안타까워하시며 누구나 쉽게 배워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의 그 마음에서 한글이 태어난 겁니다. 글자 하나에 이렇게 따뜻한 사랑이 담긴 경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한글이 왜 그렇게 뛰어나다는 걸까요? 가장 큰 자랑은 바로 배우기 쉽다는 점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합쳐 글자를 만드는데 그 원리가 어찌나 과학적이고 단순한지 누구나 짧은 시간에 깨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다 가기 전에 깨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운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외국 사람들도 한글은 며칠만 배우면 읽고 쓸 수 있다며 놀라워합니다. 이렇게 배우기 쉬운 덕분에 우리나라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라가 발전하는 큰 밑바탕이 되었죠. 또 한글은 소리를 표현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우리가 내는 거의 모든 소리를 글자로 적을 수 있습니다. 바람소리, 빗소리, 동물 울음소리까지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지요. 그리고 모양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입과 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이런 깊은 철학과 과학이 담겨있는 글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가치를 세계도 인정했습니다. 한글을 만든 원리와 뜻을 적은 책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가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기록물로 지정했습니다. 또 유네스코에서는 문맹을 없애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나 단체에게 상을 주는데 그 상의 이름이 바로 세종대왕 문해상입니다. 세계가 글자를 가르치는 일에 세종대왕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글자를 만드신 임금의 이름이 온 세계에서 글을 깨치는 일의 상징이 된 것이죠. 한글이 뛰어난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같은 디지털 시대에 아주 잘 맞는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를 생각해보세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 몇 개만 조합하면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어서 작은 자판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600년 전에 만든 글자가 오늘날 컴퓨터와 스마트폰 시대에 이렇게 딱 들어맞는다니 세종대왕의 지혜가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새삼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도 복잡한 한자만 써야 했다면 지금처럼 온 국민이 편하게 스마트폰을 쓰기 어려웠을 겁니다. 요즘은 한글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래와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으면서 외국의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열심입니다. 세계 곳곳에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이 세워지고 한글로 된 가사를 따라 부르고 한글 이름을 짓고
한글이 적힌 옷을 멋스럽게 입는 외국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어렵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글자가 온 세계에서 사랑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심지어 글자가 없어 말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외국의 어느 부족이 자기네 말을 적기 위해 한글을 가져다 쓴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글이 소리를 잘 담아내는 뛰어난 글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한글이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만들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양반들은 한글을 낮춰보며 한자만 고집했고 한글은 주로 여성이나 평범한 백성들이 쓰는 글로 여겨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말과 우리 글을 못쓰게 막던 시절도 있었죠. 그 어려운 때에도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키고 가르쳤습니다. 사전을 만들고 몰래 한글을 가르치며 우리 글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한글이기에 더욱 소중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한글을 쓰는 것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헌신 덕분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글을 읽고 손주에게 편지를 쓰고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600년 전 한 임금님의 백성 사랑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오랜 세월 갈고 닦으며 지켜온 우리 모두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 세대는 어려운 시절에도 한글을 통해 배우고 익히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자체로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김에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매일 쓰는 이 글자가 세계가 감탄하는 위대한 발명품이구나.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더 든든하고 자랑스러워질 겁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